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토트넘이 하루 이틀 동안 승점을 잃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참패였다. 두 골을 빠르게 넣으며 승리를 확신하던 토트넘은 이내 18분 만에 브라이튼에게 세 골을 내주며 이번 시즌 아스날전보다 더 참담한 참패를 당했다. 특히 현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전이 앞으로 10일을 더러운 기분으로 보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격렬한 반응은 팬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시작된 불만이 이제 선수들로 번졌다. 현재 토트넘 구단 내부 분위기는 매우 긴장돼 있다. 토트넘의 한전남 기자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적을 놓고 큰 충돌이 있었다고까지 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가 난 선수는 바로 반데거였다. 티리리는 브라이튼과의 이번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를 투입한 선수다. 코글로 감독의 전술 운영을 지켜보며 심호흡을 했다. 손흥민 없이 라인을 올리는 건 자살행위라고 했다. 토트넘이 빠르게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브라이튼의 역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토트넘은 이미 그들 뒤에 많은 공간을 노출했다. 브라이튼은 토트넘의 폭격을 맞은 뒤에도 라인을 내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소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니가 있었다면 브라이튼이 세 골을 맞고 졌을 수도 있다. 소니는 이 상황을 5-0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수비수 사이에 그를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역습을 하고 싶어도 소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을 더 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다면 토트넘을 공격하기 힘들다. 베르너는 빠르지만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란케는 느리고 기술이 부족합니다. 좁은 라인을 그어서 박스로 들어오는 크로스와 패스를 막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꽤 오랜만입니다. 감독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손흥민 덕분입니다. 그의 수비 전술은 끔찍했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소니의 영향으로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전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지금까지 라인을 높게 올릴 수 있었고 극도로 약한 미드필드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토트넘 진영으로 쉽게 넘어올 수 없었던 건 손흥민이 전방에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테크 감독은 최근 승리에 과신했는지도 모르고 리그에서 강팀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는 고블린 팀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오만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팬들을 한숨 짓게 만든 건 문어 같은 반더 베이크였는데 그는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통틀어 손꼽히는 센터로 특히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혼자서 필드를 가로질러 달려가 터무니없는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빠른 공격수들을 모두 막은 수비수로서의 놀라운 활약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반더베이크의 브라이튼전 플레이는 엉터리거나 허점투성이었다. 대부분 골을 넣는 장면에서는 반더베이크의 능력 부족을 보인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런 전술로는 어떤 수비수라도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기 힘들다. 토트넘이 자랑할 수 있는 포지션은 반더 로메로의 센터백 라인뿐이지만 풀백들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윙어처럼 거의 높이 올라가고 토트넘은 네타 5명을 상대로 센터백 2명으로 역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흐름은 선수 부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문제지만 축구 선수의 다리는 소모품과도 같고 특히 순간적으로 폭발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근육 부상의 위험이 불가피하게 커진다. 게다가 반더 벤처럼 두껍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선수들은 스프린트를 많이 할수록 햄스트링 부상의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반더벤은 구단에서 가장 많은 부상을 입었다. 결국 팀의 성적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점차 떨어졌고 이제는 선수들마저 망치고 있다. 어느 정도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런던의 한 지역 신문에 따르면 토트넘의 핵심 선수 2명이 다음 시즌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흥민은 여전히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매력적인 선수다. 우선 현대축구에서 왼발잡이 센터백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왼발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젊다는 것 외에도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왼발 빌드업 능력에 터무니없는 속도와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없다면 이상할 것이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은 이미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으로 반더 비크를 진지하게 영입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토트넘의 현재 선수들에 대한 태도와 날로 떨어지는 팀의 성적이 반더 비크를 불만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 라커룸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반더 비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약 연장 옵션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며 언론을 놀리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다.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하지만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레비 회장의 태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입은 부상은 모두 토트넘이 에이스 선수를 무모하게 조종한 결과다. 손흥민은 고교 시절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로 스틸킹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지만 마지막 공식 부상 기록은 작년 5월이었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면서도 거의 1년 반 동안 부상 없이 뛰었다는 건 터무니없는 기록이다. 하지만 토트넘이 너무 강해서 그를 더 조종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경기에서 선발로 90분을 풀타임 뛰었고 국가대표에서 복귀한 뒤에도 단 한 경기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리그컵이나 유로파리그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계속 손흥민을 기용했고 결국 이 사진이 나왔다. 경기장에서 기술로 인한 부상이 아니었고 구단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는 토트넘 의료진의 수준도 처참하고 그들을 데려온 사람도 구단이라 해도 한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콘테의 뒤를 이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진짜 실력이 점차 드러나면서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토트넘이 새 감독을 찾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